오늘은 상해 상병, 그러니까 S나 T 코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도 검색을 통해서 이 영상을 찾아보시게 됐다면 상해 보험에 가입된 분이겠죠. 전 늘 말하지만 사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직업상 국민건강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보험이니까 그건 알아야겠죠. 하지만 제가 보험 설계사도 아닌데 각 보험사에 다양한 상품의 다양한 보장을 알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상해 보험에 관련된 서류는 워낙에 자주 써주기 때문에 제 의지에 상관없이 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와이프가 무슨 보험에 들어놨대. 그래서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까 ST 코드로 무슨 서류 좀 발급받아 오래 라는 분들이 있으면 참 피곤해져요. 물론 가능한 경우면은 그냥 출력해드리면 되죠. 근데 이런 분들 중에 절반 정도는 이게 어째서 안 되는 건지 처음부터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상해 보험은 다쳤을 때에 대한 보장과 위로를 해주는 그런 보험이에요. 전국 한의원 보험 치료의 통계상 아마 이게 허리를 삐끗하고 발목을 삐끗하고 이런 게 1위, 2위란 말이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삐끗 이런 거, 이런 게 상해예요. 누가 때려서 멍이 들었다.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졌다. 이런 거, 다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상해예요. 그리고 이런 상해, 다친 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게 상해보험. 보험사마다 종류가 엄청 많겠죠. 상품이니까. 제가 본 것도 좀 다양한데, 어떤 상해보험은 3번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비가 10만 원을 넘겼다면 그 이후의 모든 치료비를 전부 다 무료로 해준다던가, 혹은 1회 치료 방문당 얼마씩 비용을 지원해준다. 이게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높은 게 1회 치료당 2만 원씩 지원해주는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분은 치료를 한 번 받을 때마다 치료비를 제외하고 그냥 한 번 방문하기만 하면 10,000원 이상씩을 벌 수 있으니까 뭐 발목 한 번 삐끗하면 병원 바꿔가면서 몇 개월씩 치료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상해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상해고, 상해보험이란 그렇게 부득이하게 다쳤을 때 그 치료비에 대한 보장을 해주거나 위로금을 주는 그런 보험 상품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보험에 가입해 주신 아내 혹은 보험 설계사분, 그분들이 꼭 S나 T 코드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거 받아오라고. 이 코드는 상해라는 질병의 분류 기호예요. 편의를 위한 거죠. S는 이게 어딘가 맞았다거나 인대가 늘어나거나 그런 거고, T는 어디가 부러지거나 동상이나 화상이나 그런 게 T예요. 이건 한국 표준 상병 코드이기 때문에 양방, 한방, 치과 다 똑같은 기호를 써요. 예를 들어서 F라는 게 붙어 있으면 이건 정신과라는 뜻이고, M이라고 써 있으면 뭐 근육 쪽이나 이런 쪽 문제란 얘기고, X면 여성 질환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기호로 분류를 먼저 해놓는 거예요. 그게. 근데 상해보험은 상해, 그러니까 다친 거에만 혜택을 주는 그런 보험이니까 ST라고 하는 코드만 혜택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보험 설계사분이 S코드, T코드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ST 코드를 진단서에 적어주지 않으면 상해가 아니다 라는 뜻이고, 상해가 아니니까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죠. 이 코드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가끔 착각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축구하다가 삐끗했나 싶었는데 MRI를 찍어보니까 디스크가 튀어나왔대. 이러면 상해 갔죠. 축구하다 다쳤으니까. 근데 이건 M코드예요. 교통사고 나서 MRI를 찍어봤더니 역시 튀어나왔대. 그래도 M코드예요. 테니스 치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아파서 삐끗했나 싶었는데 근육이 터졌대. 근육 파열. 와, 이거 정말 제대로 다쳤구나 싶겠지만 이것도 M코드예요. 아니, 나 상해보험 가입자야. 근데 M코드를 받으면 혜택을 못 받아. 그러니까 코드를 바꿔줘야 돼, S로. 안 그럼 내가 치료비 보장을 못 받아요. 라고 하셔봐야 저 코드는 나라에서 정하는 거지 의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시당초에 보험사가 M코드 중에 일부도 다쳤으면은 혜택을 준다라는 그런 조항을 넣었어야지. 국가나 보험사한테 뭐라고 해야 될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의사한테 해달라고 하면은 그게 돼요.
뭐 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 병명을 가라로 써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축구하다가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M코드니까 그건 안 되고, 그걸 허리에 태클을 받아가지고 터진 거다. 뭐 MRI를 찍어보면 전혀 아니지만, 뭐 환자가 원하니까 S코드로 해주기 위해서 의사의 권리로 디스크 외상성 파열로 해주겠다. 이게 되겠어요. 여기까지 정리. 상해보험은 다쳤을 때, 좀 더 어렵게 말하면 ST 코드의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그 치료비에 대한 보조를 해주고 위로금을 주기 위한 상품이다. 그러니까 ST 코드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걸 알았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다친 거면 혜택 받는 거고, 안 다친 거면 맞는 거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상해가 아니라도 그 혜택을 받고 싶어 해요. 이런 분들은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뭐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S코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어제 운동을 좀 무리했더니 무릎이 아파. 그럼 참던가 아니면 치료비 내고 치료를 받으면 되지. 근데 난 상해보험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염자로 해주쇼, 이래요. 이거를 잘 생각해보면 말을 조금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내가 네 진단서만 있으면 몇천 원에서 몇만 원을 벌 수 있어. 물론 나도 내가 다친 게 아니라는 거 알아. 보험 사기 치려고. 근데 보험 사기라는 게 니네들 소견서가 필요하거든. 물론 여기에 만료들면 니네들 면허증이 위험하겠지. 근데 나 돈 좀 벌게 해줘. 너도 진단서 써주면 2만 원 벌잖아? 뭐 이런 쇼부를 하는 거죠. 요즘은 그래도 이런 양반들이 많이 줄었는데 예전에는 정말 많았어요. 이렇게 상병 코드를 쇼부치러 오는 분들은 그냥 나가시라고 했어요. 어디 그런 거 해주는 병원 한의원 있나 잘 찾아보시고 거기 가서 쇼부 치던지 말던지 하시라. 그럼 어느 병원이 가라로 병명을 만들어주는 곳이냐고, 그런 데를 소개시켜달라고 그런 말 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보험 사기는 정말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내가 암보험에 들었어. 그래서 매달 2만 원씩 10년째 내고 있어. 근데 요즘 속이 좀 쓰리고 소화가 잘 안 돼. 그럼 이 기회에 위암으로 해줘. 난 위암에 걸리면 혜택을 많이 받아. 네가 진단서만 써주면 난 1,000만 원을 벌 수가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못된 양반들도 있지만 또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쇼부치려고 하는 분도 있기도 해요.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가 이 영상의 가장 주요한 소재이기도 해요. 몇 년 전 오셨던 환자분의 예를 들 건데, 이분은 결국에는 보험 혜택을 받았어요. 상해보험. 그게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지 그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게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은 일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한 4, 5년쯤 됐는데 그냥 평범한 환자분이었어요. 어디가 아팠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그냥 허리라고 할게요. 허리가 아픈 지 며칠 됐다면서 환자분이 오셨어요. 그냥 뭐 허리 아픈 지 얼마 안 됐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하더라. 충청도 사투리로 하면 무던히 아프더라. 이게 언제부터 아픈 건지 잘 기억도 안 나고 특별한 일도 없었고 뭐 그렇게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니고, 본인이 사무직이다 보니까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좀 아프고 운동 범위나 근력에도 이상이 없고 뭐 이런 흔한 근육 질환인 거죠. 그래서 간단한 교정, 침, 부항, 물리치료 이런 걸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에서 세 번 정도까지도 반복해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치료를 받으면 2, 3일간은 오랫동안 앉아있어도 불편하지 않아. 뭐 그런 식으로 수개월씩 나오셨어요.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오시고, 상태 안 좋으면 한 네다섯 번씩 연속으로 나오시기도 하고, 이런 게 만성질환의 특징이죠. 아마도 초기에 직장 좀 쉬고 의자만 피했어도 금방 좋아졌을 것 같은데, 뭐 그게 가능한가요? 여유가 되는 분들은 그나마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거고, 여유 없는 분들은 진통제 맞아 가면서 하시는 거고, 현대인들 바쁘죠. 그런 식으로 거의 1년 정도 나오셨나? 갑자기 진단서를 떼달라고 하세요. 뭐 떼드리면 되지. 다음날 찾아오세요. 진단서를 이렇게 써주시면 안 돼요. 본인 담당 보험 설계사를 찾아갔더니 ST 코드가 아니면 혜택이 안 되는 보험에 가입돼 있대요. 상해보험인 거죠. 이분은 뭐 상해보험에 가입은 했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치료비 지원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지, 앞뒤 내용은 신경을 아예 안 써본 거죠. 사실 보험 가입할 때 꼼꼼히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약관 하나하나 읽어보고 그렇게 가입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냥 뭐 대박 상품이 나왔다고 하면 지인의 지인의 지인쯤 되니까 가입해준 거지, 돈도 얼마 안 되고.
이제 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보다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안 된대. ST 코드가 아니라. 근데 이분이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봐왔잖아요. 이게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또 1년 가까이 내 한의원에 오신 분인데 설명도 좀 해드려야지. 상해는 다친 거다. ST 코드라는 거는 다쳤을 때 나오는 거다. 환자분 처음 오셨을 때 차트를 보니까 허리 아프기 시작할 때 특별한 시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의자에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허리가 늘 불편했고 지금도 사무직이라 의자 생활이 힘들다 라고 적혀있다. 이건 상해가 아니지. 다친 게 아니니까. 그래서 S코드, T코드 이런 게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 하고서 탄식을 하세요. 사실 처음 온 날 통증이 아주 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근무 중에 잠깐 나온 거라서 시간이 촉박하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그냥 대충 얼버무린 거다. 그때 사실은 허리가 늘 안 좋은 걸 알았기 때문에 허리 좀 강화해 보겠다고 그때쯤에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무게에 욕심을 좀 내면서 준비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억지로 들어봤더니 바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 내가 허리 아프다고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업상 의자 생활을 많이 하니까 잘 낫지도 않고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운동을 했으니까 그때마다 조금씩 삐끗삐끗했고 그럴 때마다 와서 치료받았고 또 한동안 괜찮으면 한 잠 안 오기도 하고 또 운동 무리하다 다치면은 한 대여섯 번씩 연속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거다. 이런 사정을 다 말하자고 하니까 시간이 하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증상이 어떠냐고 물어보실 때마다 그냥 뭐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린 거다.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귀찮아서라니. 어쨌건 그러니까 진료 기록을 바꿔달래. 아 진료 기록을 어떻게 바꿔요. 그냥 화이트로 쓱쓱 지우고 그 위에 볼펜으로 찍찍 쓰면은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진료 기록부는 뭔가를 고치면 몇 시 몇 분 몇 초에 수정했다 라는 기록까지 컴퓨터에 남아요. 이게 무슨 해커 같은 어둠의 루트를 통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표시 안 나게 전산상에 수정을 했다고 쳐. 제가 질이 나쁜 의사라서 진료 기록을 바꿔주고 돈을 받았다고 쳐. 실제로 그런 식으로 보험 사기에 가담하는 의사도 있으니까. 어쨌건 그렇게 했다 쳐. 그럼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서버의 기록은 어떡할 거예요?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을 다 해킹해? 에이, 안 되죠.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분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이분은 결국 보험금을 받았어요. 제 기록은 분명히 상해랑 관련이 없는 M코드였고 그걸 고쳐주거나 해커를 고용하거나 진단서를 가라로 끊어준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혜택을 받으셨어요. 제가 어째서 ST 코드를 발급해 드릴 수 없는지 설명을 다 드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근데 다시 오셨어요 그분이. 무슨 서류 한 장을 들고 오셨는데 이게 뭐 정식 서류 뭐 이런 게 아니라 A4 용지에다가 아래 한글로 찍찍 쓴 거 그런 거 한 장을 들고 오신 거예요. 거기에 몇 가지 항목이 써 있더라고요. 이 환자의 원래 상표 코드가 뭐냐. 그리고 우리 고객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S코드에 해당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우리 고객님의 말이 정직하다는 전제로 했을 때 이게 상해일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이 있다면 그 근거가 뭐냐.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잘못하시긴 했지만 우리 고객님의 말이 정직하다는 전제로 해서 이게 어떤 상병이 맞았을지 추정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정해달래요. 이런 식이면 적어줄 수 있죠. 만약에 환자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요추의 염좌에 해당될 거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환자의 기술에 거짓이 없다는 전제의 추측이다. 이렇게만 적어도 된다면 전 거짓말을 한 게 아니죠. 그냥 추정되는 소견만 적어준 거니까. 그분은 그 이후에도 종종 치료받으러 오셨었는데 그 1년간 치료 혜택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 설계 회사에 권한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고객님의 혜택을 보장해 준 거지. 그런 방법이 있더라 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가 어딘가 다쳐서 아프다 그리고 나는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러면 첫 방문 때 솔직히 말씀하셨으면 돼요. 나중에 진료기록부를 고치는 건 불가능하고 보험사 담당자의 재량으로 어떻게 하는 법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애초에 환자분 본인이 정확히 얘기했으면 그만이잖아요. 아니 어째서 자기가 아픈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을 하거나 귀찮아서 대충대충 얘기를 하거나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세요.